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2부는 좀 더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포트폴리오와 종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주유소 3부 등 상담 방송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미리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와 전화로 접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시크릿 원정대도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강원도 원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가신다고 합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같은 번호 샵 0082번으로 참여 의사 밝혀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지가 길었습니다. 주유소 2부도 1부에 이어서 함께 해주시는 저희 두 위원님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1부에서 해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셨어요. 우리 최충석 의원님은 안경을 벗고 오셨고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은 넥타이를 풀고 오셨어요. 네,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신 건가요? 아니요. 그럼 뭐죠? 그냥 더워서 넥타이를 풀으신 건가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최충석 위원님은요? 네, 저도. 곧 죽어도 제가 부탁해서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2부도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함께 종목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포트폴리오는 복구가 완료가 됐고요. 개인 포트폴리오로 전환이 됐는데 일단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담겨 있는데 화일약품, DPC, 그리고 진매트릭스, 진시스템까지 현재 포트에 편입이 된 모습입니다. 자, 우리 최충성 의원님의 종목도 볼까요? 크리스 FNC와 젠큐리스,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일찍이 목표가의 달성을 해준 종목들이고요. 우리금융지주와 휴비스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 보시면 코엔텍 담겨 있고 DNC 미디어, 윈텍까지 현재 담겨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을 좀 보고 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리뷰가 좀 필요하다 혹은 언급할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없으신가요, 전문가님들? 저는 딱히 없는데 네. 우리금융지주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3,000원 정도 말씀드렸어요. 사실 조금 넓게 잡아드린 건데 목표가를 원래 제가 짧게 좀 치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은행 관련주 이 우리금융지주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그리고 은행 관련 해가지고서는 최근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이 천천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끌어가시면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딱히 이 종목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어쨌든 기존의 고점 매물대가 좀 강하게 부딪혔던 그 구간까지 14,000원 구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금융 관련주 최근 좀 쉬어가서 아마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은 한번 포인트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 관련된 종목 혹시나 포트폴리오 보고서 같이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까 봐 관련된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봤습니다. 김범준 전문가님 관련돼서 종목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실까요, 혹시? 일단 상당히 보기가 불편하긴 한데. 네. 왜요? 근데 네. 사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당연한 거고요. 저는 이제 사실 제가 6월 23일에 처음 종목을 드렸는데 네. 6월 23일 처음 준 종목도 그 화일약품이죠. 화일약품도 네. 보면은 사실 그렇게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지거나 등락폭이 있거나 하지는 않는데 계속 횡보하고 있죠. 계속 횡보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 포트상 이제 진매트릭스가 좀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하는 종목들은 단기간에 뭔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일정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내려와 주면은 저는 더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더 조금씩 더 사면 되는 거니까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뭐 계속 눈여겨보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실제로 그 다음날 방송 다음날 뭐 장중에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눈여겨보시다가 뭐 이제서야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 어쨌거나 계속 모아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정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좀 천천히 모아가시면은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관련된 종목들 함께 담으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2부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죠. 종목 진품 명품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접수가 됐는지 함께 만나볼까요? 네, 함께 보시죠.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늘도 들어왔는데 삼성전자가 또 들어왔고요. ST팜, 알체라, 한미약품, 두산중공업까지 들어왔고 다음 종목들도 보면 네, 고영, 한미약품, 그리고 파워로직스, 테크윙, 진원생명과학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들어왔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첫 번째 감정서를 받아볼 종목 어떤 종목인지 볼까요? 네, 알체라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또 통해서 알체라를 함께 봐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메타버스 특집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알체라부터 좀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위원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알체라 관련해서는 뭐 어제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최근에 좀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 지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15.4% 정도 좀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VR 관련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 개발한 영어 학습 관련해서 VR 뉴욕 스토리라는 플랫폼이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뭐 단순 게임이 아니에요. 이제 교육 관련돼서도 녹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뭐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좀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다 녹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단순히 화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게임 안에서 거기에 있는 메타버스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는 사실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 게임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럴 거예요. 거기서 이제 친구를 만나더라도 굉장히 진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좀 재밌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보신다고 하면은 더 이해가 좀 확실하게 되지 않으실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거기서 이제 학습을 한다라면 진짜 선생님이 있고 뭐 아이들을 좀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단순히 이제 게임에서 벗어나서 뭐 교육 관련 콘텐츠도 녹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많이 시장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신성장 동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관련해서 성장성이나 돈거리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바라보시고 멀리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신고가 달성을 하고 많이 상승을 한 부분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짧게 대응하시면서 정말 주가 좀 멀리 바라보신다면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섹터는 뭐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알체라 같은 경우는 우리 최충석 위원님은 얼마까지 감정 가격을 매겨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뭐 얼마까지 딱 목표를 잡아드리는 게 조금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 뭐 짧게는 5만 5천 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6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 네 5만 1천 원 구간이고요. 알겠습니다. 감정가 그럼 짧게 단기적으로 6만 원 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알체라가 상장한 지 사실 뭐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얼마 안 됐고 상장하고 나서 뭐 순간적으로 이제 좀 치고 올라가긴 했는데 짧은 기간 내에 다 반납하고 조금 길게 횡보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알체라는 뭐
이제 옆에 의원님이 말씀 좀 잘 해주셨지만 어쨌든 이 알체라 자체의 그 AI의 핵심 기술 중인 하나인데 이 빅데이터 제작 플랫폼을 또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 AI 기술 개발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가상현실, 그러니까 즉 메타버스가 결국에는 세상을 한번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좀 보는데 상상만 하던 그런 일상들이 충분히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도 사실 좀 많이 나오지만 단순히 무슨 뭐 침대에 잠잘 때는 뭐 이런 거 뭐 썩어주고 잠자는 시간 동안에는 가상 현실에 들어가서 뭐 활동을 하고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난 다음에는 또 현실 세계에서 또 활동을 하고 이런 것처럼 충분히 상상만 하던 그런 일들이 나중에는 진짜 실현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보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AI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페토에 최근에 전신 인식 기술을 또 제공했다라고 또 소식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 전망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고요. 일단 어쨌든 향후에 메타버스가 결국에는 이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게 일부에서도 말을 많이 했지만 네. 2부에서도 똑같습니다. 네. 메타버스 확장성에 있어서는 누구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주가 전망은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알체라 감정가는 얼마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신고가 영역이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성장성이나 지금 시장에서 메타버스가 계속 얘기가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 7만 원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메타버스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고 계신데 일부에 이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여쭤보자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기술이나 성장주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이 회사가 정말 돈을 벌고 있는지 안 벌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서 투자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은 꺼려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대장주들을 아무리 공략을 하더라도 이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목에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들? 팁을 좀 주시겠어요? 글쎄요. 일단 주가는 어차피 기대감에 대한 뭐 선반영이 어느 정도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네. 글쎄요. 단순히 실적만 보고 이 종목을 산다? 근데 실제로 실적이 좋지 않다? 라고 하면은 안 사야겠죠. 그렇죠. 네, 기술주는 그렇게는 못 사죠. 네. 단순히 그냥 실적의 핀트를 잡고 이 종목에 한정을 해버린다면은 안 사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네, 실적 좋은 회사를 찾아가면 되는 건데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 그리고 이제 뭐 향후 업종의 전망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게 좀 있어가지고 너무 그쪽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네, 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은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간극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상의 간극인가요? 네? 차트상의 간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실적이 반영되는 그 부분과 지금 현재 초기 상태. 네네.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사실 지금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다 반영이 됐을 때는 사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서 내가 건들 수 없는 영역이 됩니다. 사실 지금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뭐 실적만 보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움직였던 그린니들 관련돼서 사실 투자할 투자처가 없거든요. 마땅히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 움직이시 않겠다는 뜻인데 사실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먹거리라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나중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게 사실 주식시장인데 너무 실적만 보고 움직이신다면 투자가 굉장히 좀 갇혀있지 않을까. 그렇게 치면 사실 뭐 대기업들밖에 매매할 게 없거든요. 그렇게 움직이시다 보면 사실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을 것이고 어쨌든 조금은 멀리 좀 확장을 시야를 계속적으로 넓혀 가셔야 돼요. 예전에 고전적인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 제조업밖에
투자할 게 없거든요. 제조업은 바로바로 투입이 돼서 바로바로 뭔가 판매가 돼서 바로바로 영업이익으로 회수가 되는 것들인데 사실 지금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IT 관련 이런 영역은 돈이 바로바로 회수가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지식산업이라는 게 사실 기존의 산업군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간극을 좀 줄이시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방향에서 좀 지켜보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은 분야임은 분명합니다. 그 안에서도 이 좋은 종목, 좋은 관련된 종목을 좀 가려낼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여쭤봤는데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투자의 기준 중에 하나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관련주로 최근에 핫했던 그리고 핫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알테라에 대해서 감정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저희 김범준 전문가님과 최충성 전문가님의 감정서를 동시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알테라의 감정가는 6만 원 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한 줄 정리를 들어보면 네, 메타버스 시장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김범준 전문가님 감정서도 보죠. 네, 감정가는 한 단계 높은 7만 원 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네, 제페토는 국내 1등이다라고 한 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감정을 받아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랜만에 이 종목이 올라왔네요. 테크윙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도 한번 박원재 위원님과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 테크윙, 제가 듣기로는 그때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돼서 어떤 분이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테크윙 관련해서는 사실 삼성전자를 원래 말씀드리려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로 좀 시장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관련돼서 먹거리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삼성도 그쪽으로 좀 시장을 좀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환율 변동이나 그러니까 물론 반도체 관련해서는 환율 변동이나 지금 코로나가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매출 인식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잇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좋다, 삼성이니까 망하지 않아, 단순한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굉장히 클 거야 라고 접근하신 거 굉장히 자기가 만든 함정이 자기가 빠지시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존재한다는 부분은 좀 열어두시고 매매를 좀 해가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상당 고점 매물대에서는 매도하고 다시 하단에서 잡고 이걸 반복해서 좀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기존에 삼성에서도 2030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를 굉장히 좀 많이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쳐도 거의 9년 남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부터 들어가기 조금 빠를 수도 있으나 사실 주식은 선행지표이고 그때그때 흐름이 맞아 떨어진다면 사실 대응하시면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적으로 좀 조성이 될 것이고 성장성 부분도 많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테크윙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종가 구간이 25,350원 구간인데 일단 1차적으로는 3만 원 정도 전고점 정도 한번 돌파 확인하시고 다시 눌리면은 매도했다가 다시 눌리면 다시 매수하시고 이거 반복 대응하시면서 좀 끌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크윙 오랜만에 이 종목을 여기서 보네요.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우리 최충성 위원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테크윙 감정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 3만 원 라인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한 줄 정리도 들어볼까요? 네, 기회는 시야를 조금 옆으로 돌릴 때 보인다라고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해주셨네요. 중기적 관점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두 위원님들께 이 여쭤보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테크윈 이야기가 나와서 아까 삼성전자 네. 원래 할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국민주라서 안 물어보긴 좀 그렇고 네. 관련돼서 최근 삼성전자 계속 7만 전자의 운명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데 네. 뭐 누군가는 개인분들이 파셔야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10만 원대에 사서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그냥 곁다리로 함께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한 줄 정리해서 네네. 기회는 시야를 조금 옆으로 돌릴 때 보인다라고 써드린 거에 사실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사실 삼성전자를 보고 계시는데 사실 기회는 다른 쪽에 있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지금 주주들이 기존에 2년 전만 해도 57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작년에 좀 진행이 되면서 385만 명인가 주주들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 분들이. 네. 거의 6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고 그 주식하는 인구수가 있다고 치면 거의 10명 다 한 명이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국민주네요. 국민주. 네, 거의 국민주예요. 일단은 뭐 개인 그 지분율도 기존에 제가 연초에 1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삼성전자의 이 지분율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11%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은 기대감으로 근데 조금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차트를 보잖아요. 뭐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사실 뭐 제가 새로운 재료를 말씀드릴 게 사실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실 만한 그런 재료들이고. 네. 일단은 기존의 그 차트 기술적인 분석만 하더라도 추세가 사실 하방이에요. 이걸 뭐 횡보로 본다던가 사실 상방으로 보는 것 자체가 조금은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건데 네. 차트를 보실 때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포지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조금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삼성과 관련돼서 정말 추세의 전환의 양봉의 모습이 나온다면 다시 상승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엔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개인들이 팔아야 올라간다라는 분에 저도 좀 동의를 합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굳이 힘들게 끌어올리는 것보다 사실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매도를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위아래, 하방에, 상방, 하방에 다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자리에서 끌어올리지 않아도 밑으로 깔아버리면 그냥 돈을 버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대형주를 매매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외국인 기관이 사기 시작하면 나도 사면 되는 것이고 연달아서 좀 팔기 시작하면 얘네가 빠져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한 일주일 정도 팔았는데 갑자기 수급이 돌아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빠져나간다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나도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딱 한마디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있던 삼성과 지금의 이재용이 있는 삼성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조금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조금 대응 여부를 좀 검토를 하시고 산업군의 변화를 좀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국민주답게 10명 중 1명이 갖고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테크윈과 더불어서 삼성전자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제 원래 종목 진품 명품으로 돌아와서 함께 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이 올라왔네요. 이 종목 누가 봐주실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잠기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네. 혹시 카메라 안 돌 때 이제 주무셨나요? 전문가님 아니시죠? 아, 절대. 절대까지. 네, 네버라고 했으니까 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 한미약품은 사실 뭐 탄탄하죠. 네, 너무 탄탄한 회사라서.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또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뭐 이제 기업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보는 건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랩스트리플 아고니스트를 간 희귀질환 치료제로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잠재력이 좀 나온 상황인데 이 외에도 한미그룹이 지금 mRNA 백신 생산에 대한 그 백신 허브를 좀 노리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는 사실 한미사이언스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같은 그룹이니까 혜택을 좀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DNA 기반 코로나 백신 그 위탁 생산 계약까지 한 상태라서 이 그룹이 지금 생산을 시작을 하면은 DNA 백신이 이제 연간 1억 회, 그다음에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연간 10억 회 정도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그 WHO 프로젝트에서 이제 선정이 되면은요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도 좀 있고 명실상부 이제 백신 그 허브 제약사가 되기 때문에 한미그룹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한미약품에 한정된 게 아니라 일단 어쨌든 한미사이언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백신 허브를 노리는 업체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한미약품만 일단 좀 보면은 좀 이런 거를 좀 많이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근데 이제 일정상 사실 단기간에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하반기까지는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가면은 내년 한 상반기 한 이 정도까지는 보셔야 되고 일단 지금은 사실 좀 많이 등락폭이 있죠. 사실 등락폭은 있는데 이렇게 좀 내려왔을 때 천천히 잡으시고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오늘 종가가 이제 32만 8,500원인데 좀 사서 조금 반등 나오면은 한 34만 원, 35만 원 선에서 한 번 더 털고 그다음에 다시 좀 또 내려오면은 그때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내년 한 상반기까지 본다 하시면은 이런 이제 백신 허브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한미약품 그러면 감정가는 정확하게? 감정가는 일단 네. 내년 재료 특성상을 조금 잡아두면 한 45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감정가까지 들어봤습니다. 한미약품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께서 봐주신 한미약품입니다. 감정가 45만 원 선까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네, 재료 특성상 내년까지는 봐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한미약품 관련돼서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들어볼 시간인데요. 위원님도 오늘도 관련된 종목들 준비를 해주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준비 안 하셨을까 봐 제가 새삼스럽게 여쭤봤는데 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노란톡 열려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노란톡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최충성 혹은 김범준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터지셨죠, 전문가님? 네, 아닙니다. 왜 터지셨어요? 빨리. 아닙니다. 아니, 저 집요한 거 알잖아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아, 괜찮다고요? 네. 제가 안 괜찮은데 왜 무시하시죠?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충성, 김범준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란톡에서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전략까지 함께 받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모시게 이렇게 다 같이 나올 때 제가 노란톡을 땅땅 이야기를 했는데 자,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이제 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웃음이 터지신 최충성 전문가님.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뭘지. 그 전에 난이도부터 상정을 좀 하죠. 오늘은 상중하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다. 하입니다, 하. 거의 연습 문제 수준 아닌가요? 다 힌트가 있습니다. 이 안에? 네. 혹시 이렇게 세로 맞추기나 이런 걸 아니죠? 앞 글자만 들으면 안다든지. 포인트 3개 중에 하나 들으시면 다 바로 아실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전문가님? 좀 쉽게 들으려고. 그런 스타일.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시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노란톡으로 이제 궁금증을 유발해야 되니까 저희는 네. 첫 번째 포인트 뭘까요, 그러면?
네, 일단 뭐 2시간 동안 거의 이제 메타버스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 라고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일단 메타버스에 관련된 주들 중에서 이제 흐름이 조금 최근에 상승 1파 나오고 조금 쉬어가고 더 이제 상승력이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 아니 첫 번째는 간결하게, 이게 두 번째는 들으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범준 전문가님 첫 번째 포인트 뭔가요? 난이도 얼마나 되나요? 상중 하중에. 글쎄요, 그 두 번째까지는 한 상. 근데 이제 세 번째를 자꾸 낮추시더라고요. 나중에 다 얘기하고 얘기하면 나. 최하로 가지 않을까. 단계적으로. 그런 것도 재밌겠네요. 이제 첫 번째 포인트만 듣고 맞추시면 정말 잘 맞추신 거고. 첫 번째를 맞추면은 진짜 이거 바로 로또 사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운이 좋으시다, 감이 좋으시다는 그쵸?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뭔데요, 전문가님? 첫 번째 포인트 대세 시장입니다. 뭐 사자성어인가요? 네. 그냥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사실 뭐 아까 방금 옆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뭐 하루 종일 메타버스만 얘기를 해서 네. 저도 메타버스 관련주를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오늘만큼은 바이오에서 눈을 떼고. 바이오를 원래 잡아놨어요. 네. 네, 원래 바이오를 잡아놨는데 음. 사실 이런 대세 시장은 또 흐름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네, 저도 오늘 관망은 했지만 자, 참 인간적이세요. 네. 네. 오늘 매매를 하지 않고 관망을 했지만 네. 이 메타버스만큼은 정말 부럽다. 부럽다. 네, 부럽다라는 생각이 여기 편승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바이오주 바로 체킹해가지고 네. 쓰다가 그래도 사실 대세는 한번. 흐름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흐름 한번 타봐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옷도 맞춰 입고 오신 건가요? 섹터도 같고? 셔츠를 맞출 게 있나요? 그런가요? 다음 주에 이럴 거면 저도 셔츠 좀 입어보려고. 네, 셔츠 입고 오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품하지 마세요, 위원님. 네, 하셨죠? 웃은 겁니다. 웃은 거요? 알았어요. 아니, 두 분 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아까 오프 더 레코드로 김범준 전문가님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메타버스 이제 끝물이더라도 여기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메타버스 이제 상승 나올 건 그럼 다 나왔다는 뜻인가요? 제가 아까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요? 그런 얘기를 여기서 손절을 하나요? 네. 제가 끝물이라고 했나요? 이제 뭐랄까 거의 이제 상승 나올 건 다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약간 이런 표현을 쓰셔가지고 너무 들어가긴 늦었나 싶어서. 네. 제가 그런 말 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게 이거 증거가 없네요. 방송으로 나간 게 아니라서. 누군가는 들었다면 뭐 그렇게 했죠. 네. 변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끝물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시작인 것 같다. 네, 그게 당연하죠. 네, 지금도 시작인데 네,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네. 저만 또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래서 카메라가 돌 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최충성 전문가님 그럼 두 번째 포인트 뭔가요? 네, 이거 들으시면 다 알 것 같은데 이 회사에 자회사가 있는데 중국 1위 게임 업체 텐센트의 지분 투자 소식을 한다는 소식에 최근에 좀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1위 게임 업체인 텐센트에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다. 네, 자회사에. 자회사가. 이 회사의 자회사에. 알겠습니다. 또 섹터가 메타버스 안에서 또 확 압축이 됐네요. 네, 두 번째 포인트를 듣고. 알겠습니다. 자, 김범준 전문가님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뭘까요? 15년 이상 축적된 생산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난이도가 최상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네. 여기까지 보고 맞추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만큼 기술력이 상당하다. 이렇게 힌트만 보고 생각을 하면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15년 이상 축적된 생산 기술이 있다? 라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일까라고 생각을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 기술이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다. 네. 예. 아니 뭐 어떤 생산 기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만 또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됐군요. 알겠습니다. 자, 최충성 전문가님 세 번째 포인트 뭘까요? 네, 게임 관련주 성장성은 무한하다라고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자회사 힌트를 여기서 드리려고 했는데 자회사는 앞서서 2번 힌트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메타버스 벗어나더라도 게임 관련 기존에 이제 중국에 뭐 진출을 하고 그런 소식도 좀 들으셨잖아요. 어쨌든 국내 기업들, 뭐 게임 관련 그런 기업들에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게임주 관련해서는 게임주만 엮어놓은 ETF 상품이 또 뜨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게임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관련돼서 게임주 관련된 종목인 것 같고요. 게임 관련주 성장성이 무한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김범준 전문가님 세 번째 포인트도 들어볼까요? 증착기 시장 세계 1위 기업. 네. 어떤 부분에서 세계 1위라고요, 전문가님? 증착기 시장. 그러니까 설명을 좀 자세히 좀 사실 해달라. 여기서 이 네. 문구에서 끝났거든요. 사실은. 네. 뭐 물론 이제 요즘 뭐 워낙 정보화 시대니까 잘 나올 텐데 이 300mm 웨이퍼 양산 장비를 유일하게 이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 OLED 증착기 시장에서 세계 1위, 그러니까 즉 뭐 시장의 선두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따지고 보면 이 부분만 보면은 이쪽 분야로 뭔가 들어오면은 대놓고 수혜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 외에도 더 힌트를 계속 드려야 되나요? 이거를 더 드리면은 더 드릴 수는 있어요. 네. 네, 주세요. 네, 주세요. 네, 뭐 애플 사과가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마이크로 OLED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어디서 제공을 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주가 반영에 있어서는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세 가지 포인트씩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종목명을 맞추실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두 분 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오늘 또 텔레파시가 통했다고 하니까 메타버스 쪽 보긴 봐야겠네요. 관련돼서 두 종목에 대해서 각각 보고 계시는 기대 수익률도 있을 것 같은데 각각 몇 %씩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들? 제가 보는 거는 조금 사실 굉장히 큰데요. 일단은 뭐 짧게 20% 정도 일단 보도록 하고, 네, 매수가랑 손절가는 말씀 안 드리죠? 네, 그렇죠. 안 가격 되죠. 보시면 바로 순간 얘기할 뻔해가지고. 네, 순간 네, 깜짝 놀랐네요. 일단은 20% 정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 수익률 20%.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은요? 저도 꽤 크게 보고 있는데 네. 방송이니까 30% 30? 정도? 네, 정도? 30%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네요. 실제로는 뭐 이런 성장성만 봤을 때는 글쎄요, 뭐 더 많이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사실 뭐 현재 위치긴 한데 일단 방송상 30% 정도 짧게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댓글창에서 답변이 좀 나왔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네요. 전문가님들이 오늘 또 쉽게 종목을 내주신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종목이 맞는지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최충성 혹은 김범준 적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통로 저희가 마련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이 바이오 쪽 봐주신다고 하니까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해도 되나요, 전문가님? 거절할 수 있나요? 없죠. 네. 거절 못하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답정너인데. 네, 거절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셀트리온 무엇 때문에 안 오르나요? 라고 가지고 계신 주주분이 문자가 왔어요. 김범주 전문가님을 픽해서 문자가 온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요? 네. 셀트리온인가요? 셀트리온 제약인가요? 아니면 헬스케어인가요? 셀트리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요? 네. 셀트리온.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근데 왜 웃으세요, 전문가님? 아니 사실 이제 제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방송이라 많이 좀 이렇게 좀 집어넣어야 되겠지만 네. 뭐 안 돼요. 별도로 네네. 별도로 제가 언젠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한번 또 강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사실
글쎄요, 셀트리온의 그냥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만 보면은 크게 메리트가 지금은 별로 없죠. 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딱 이 정도까지만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더 강하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당장의 메리트가 없습니다, 사실. 그냥 주가상으로만 보면은 물론 뭐 지금 뭐 박스권이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얼마에 잡으신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뭐 좀 높게 잡으실 수도 있고 상당히 뭐 저점에서 잡아서 뭐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셀트리온에 대한 이슈들이 항상 얘기는 나왔어요. 얘기는 나왔는데 제대로 진행된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기대감에 한 번 더 올라가긴 했지만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결과라는 게 회사의 좀 결정이 언제나 뒤집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시기도 회사에서 책정을 따로 한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그게 좀 많이 힘들겠지만 셀트리온을 믿고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런 걱정은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 비중이 좀 크거나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뭐 오늘도 메타버스 얘기를 계속했지만 사실 이런 메타버스 쪽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면은 부럽습니다. 저도 바이오주를 하고 있지만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비중이 좀 크고 좀 이런 것들은 조금 일부분은 좀 덜어내면서 메타버스 쪽으로 들어가서 재미를 좀 보시면서 다시 셀트리온을 천천히 잡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셀트리온에 한정된 건 아니지만 어떤 바이오주든 다 똑같습니다. 뭐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단기간 내에 도출을 원하는 주주님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저도 똑같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임상이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은 또 치료제 관련인데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이 외에도 다른 이슈는 있으니까 다만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 정도는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요즘 대세장에 조금 같이 흘러 들어가서 조금 좀 재미를 보시면서 천천히 수익 나온 걸로 다시 셀트리온을 천천히 잡아가시는 게 어떤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알겠습니다. 네.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셀트리온 뭐 작은 종목이 아니죠, 사이즈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를 수 있는 이슈들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관련돼서 혹시나 답답하시다면 대세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히든 종목을 유출을 좀 하셔서 좀 흐름에 맞는 종목들도 함께 운영을 하시면 셀트리온만 보고 있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포트폴리오 전략상 이야기를 좀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보내드리기 전에 내일장 전략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외 지금 미 선물 지수를 보니까 양호하거든요. 뭐 당장 내일뿐만 아니더라도 이번 주 남은 거래일 동안 어떤 식으로 좀 시장을 풀이하고 저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 당장 내일장도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이번 주장도 좋고요. 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22 뭐 통화 정책 성명 이외에 다른 크나큰 이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 무난하게 그냥 관망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두 분? 네, 일단은 이번 주는 조금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환율 관련된 부분은 사실 다음 주에 FOMC 회의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그때 가서는 조금 어느 정도 통화 달러에 대해서 좀 안정을 찾아주려고 할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달러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달러 관련 시장이 아무리 뭐 좋아도 환율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 자금 이탈은 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차분하게 다음 주 정도까지는 특히 이번 주는 조금 가만히 시장을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침이 아니고 오늘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 유럽 증시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뭐 영국 같은 경우
0.5%, 지금 독일 같은 경우 0.7%, 뭐 지금 미니스탁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살짝 마이너스 그 혼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미유럽 증시가 강하게 좀 움직였다는 소식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기뻐하시거나 너무 이렇게 슬퍼하시거나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이 딱 그랬어요. 어제 반등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 거야 라고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셨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딱 그렇습니다. 조금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설레발 증시예요. 설레발치죠. 아침에 좀 강하게 상승하면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오히려 매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좋게 딱 갭상승 출발해서 항상 그 자리 지켜줬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뜨뜻미지근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지? 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뿜어주거든요.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갭상승 출발하거나 갭하락 출발한다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도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차분하게 그냥 한 템포 늦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움직임이랑.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 잘 체크를 해보시고 외국인 기관 수급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시면서 일단 기회를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딱 한 방 찾아오거든요. 그 기회를 매일매일 찾으려고 굳이 애쓰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투자이기 때문에 한철 장사하듯이 좀 멀리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는 설레발 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김범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장 전략? 내일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을 오늘하고 내일 불살라지라가지고 뭐 마무리 짓겠다 이런 분들이 오늘만 없겠죠. 날이다 이런 분들이요. 그냥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굳이 뭐 내일이 정말 매수 적기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그 다음 날이 뭐 적기일 수도 있고 사실 기회는 계속 오거든요. 기회는 계속 오는데 오늘 사실 주제가 거의 메타버스인데 이런 메타버스가 뜰 때는 또 이런 것들을 좀 단기간 내에 타서 재미를 좀 보시는 것도 사실 나쁘지는 않고요. 그 외에 이제 개별적으로 보고 계신 종목들이 있으면은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금의 여유든 사실 워낙 다 개별적인 것들이라 상황이 다 다른데 뭐 움직일 자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좀 일부분을 좀 정리해 가면서 대세 시장에 맞춰서 좀 재미를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사실 거의 볼 게 없거든요. 오늘도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뭐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주 이런 것들이 조금 그나마 좀 볼만한데 이런 거 외에는 거의 볼 게 없어요. 메타버스 빼고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편입을 좀 하면서 재미를 보시고 이외에 나머지 종목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만약에 뭐 하락이 좀 심하다라면 언제 타야 될지는 좀 천천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간 내에 올라올 것들이라면 이미 올라왔거든요. 이미. 근데 아직도 큰 거래량도 없고 뭐 움직임이 없고 하면은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뭘로 올라가는지를 좀 바로 팩트 체크를 좀 하시면서 괜찮다 싶으면은 거기서 이제 다시 타고 잡고 들어가는 게 뭐 그런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사실 뭐 이번 달 말까지는 조금은 관망 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은 24시간 열어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히든 종목이 궁금하거나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을 바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저희 위원님들 성명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종목 상담인데요. 전화와 문자 미리 받아두고 있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크릿 원정대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요. 같은 번호 샵 0082번으로 참여 원한다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위원님들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